외아들 장례를 치른 어머니가 서랍에서 발견한 통장 하나. 그 안에는 3억이 넘는 돈과 함께 엄마, 이건 나중에 꼭 바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6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예고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은숙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사흘 동안 사람들로 가득했던 거실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벽에 기댄 채 신발을 벗었습니다. 검은 상복이 묵직하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은숙은 그 먼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혼잣말이 작게 흩어졌습니다. 정은숙 65. 그녀는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외아들 민준이가 전부였습니다.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늘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대학 졸업 후 IT 회사에 취직해 묵묵히 일했고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한 달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6, 결혼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은숙은 그날 이후 매일 악몽을 꾸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불빛, 의사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영안실의 냉기. 꿈에서 깨면 아들이 살아있을 것 같았지만 눈을 뜨면 현실이었습니다. 은숙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식욕은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두고 간 음식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은숙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저녁 6시를 가리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준에게 저녁 메뉴를 물어볼 시간이었습니다. 은숙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번호가 즐겨찾기 첫 번째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를 뻔했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전화해도 받지 않겠지?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부엌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침실로. 하지만 단 한 곳, 아들의 방만은 열지 못했습니다. 방문 앞에 서면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면 아들이 정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은숙은 매번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나흘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은숙은 결국 민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민준이 키우던 작은 화분이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준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펜, 노트, 영수증들이 어지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하나씩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흰색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는 깨끗했고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봉투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하나와 접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이건 나중에 꼭 봐.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은숙은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무슨 뜻이니? 이게 무슨 뜻이야? 은숙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로고가 찍힌 파란색 통장이었습니다. 예금주는 정은숙,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통장을 열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펼치는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확인하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통장과 메모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민준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지만 은숙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침대에 누운 채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그 통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직 몰랐지만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은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봉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들이 무엇을 남겼는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 안에는 은숙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은숙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두고 간 음식은 이미 다 상했고 쌀떡도 바닥이 보였습니다. 은숙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통장에도 10만 원 남짓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 비용으로 모든 것이 소진되었습니다. 은숙은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남긴 흰색 봉투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봉투였습니다. 이제 열어야겠구나. 은숙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은숙은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기표를 뽑았습니다. 번호는 32번이었습니다. 은숙은 창구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방 속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1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은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32번 고객님,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았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은숙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통장을 꺼내 창구에 내밀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창구 너머로 직원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은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져 있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직원은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은숙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직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통장은 일반 통장이 아닙니다. 은숙은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직원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통장은 사망보험금 수령 전용 통장입니다. 은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망.
보험금? 네. 보험 수익자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직원이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민주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구 앞 의자가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현재 잔액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순간 은숙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3억 2천만 원. 그리고 보험 가입 기록을 보니 직원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2019년 4월에 가입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은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19년 4월. 그때는 민준이가 6년 전 봄이었습니다. 민준은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은숙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민준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했던 거야. 하지만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퇴원 후에도 민준은 똑같이 일했습니다. 야근도 계속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은숙이 걱정하면 민준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난 아직 젊어. 아무 문제 없어. 은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부터 보험을 들었다는 건가요? 네.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은숙은 창구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험을 들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물 한 잔 드릴까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파란색 표지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홀로 준비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님, 보험금 수령 절차는 됐습니다. 은숙은 직원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은숙은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길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 아파했는지, 왜 혼자 준비했는지, 왜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지. 은숙은 가방 속 통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예고된 끝이었음을, 그리고 그 끝을 은숙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은숙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지나쳤지만 은숙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통장 속 3억 2천만 원. 그 돈은 은숙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죄책감만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숙은 현관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3억 2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은숙은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아,
여는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지난 행동들을.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 무슨 보호? 건강보험 말고 암보험이나 그런 거.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돈 낭비야. 엄마는 건강해. 민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쯤은 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나 잘 챙겨.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그날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몇 번 더 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숙은 매번 거절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민준은 원래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은숙이 허리를 다쳤습니다. 넘어져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민준이 함께 갔습니다. 의사는 물리치료를 권했습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받으시면 좋아질 겁니다.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서 찜질하면 돼. 어머니, 치료받으셔야죠. 병원비가 아까워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낼게. 너도 돈 모아야지.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숙은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 민준은 생활비를 2배로 보냈습니다. 은숙이 병원비 걱정 없이 쓰라는 의미였습니다. 은숙은 그때 그냥 고마워했습니다. 아들이 효자라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은숙은 눈을 떴습니다. 이제야 보였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건강은 챙기지 않으면서 어머니만 챙겼습니다. 자신의 병원비는 아깝다고 하면서 어머니 생활비는 꼬박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서랍이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은숙은 서랍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 보험 증권이었습니다. 은숙은 증권을 펼쳤습니다. 계약일 2019년 4월 15일, 피보험자 정민준, 수익자 정은숙, 보험금 3억 원.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권 뒷면에는 민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였습니다. 은숙은 서랍을 계속 뒤졌습니다. 책 사이에서 얇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표지의 작은 노트였습니다. 은숙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앞장에는 업무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회의 일정, 할 일 목록, 전화번호들. 은숙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간쯤에서 메모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이건 엄마가 편하게 살라고 준비한 거야. 나는 엄마가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은숙은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은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노트가 발밑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떠날 것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도 살 수 있도록. 은숙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왜 나는 몰랐을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 민주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보험을 들었고 통장을 만들었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은숙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웃으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주말에 함께 밥을 먹으면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생활비를 보내면 여유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숙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은숙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가 편하게 살라고 준비한 거야. 편하게 살라고. 은숙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난 편하지 않아. 민준아.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숙은 민준의 방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와 보험증권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이 민준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준은 웃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뭘 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알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이 남긴 것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은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노트를 집어들고 첫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업무 메모 사이에 적힌 날짜들이 보였습니다. 병원 약속 시간, 야근 기록, 회의 일정,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작게 적힌 메모들. 엄마 생신 선물, 엄마 겨울옷, 엄마 생활비. 민준의 하루는 회사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은숙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무엇이 민준을 무너뜨렸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민준아. 엄마가 알아볼게. 은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은숙은 통장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파란색 표지가 형광등 불빛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3억 2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그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을 쓰면 은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습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은숙은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 쭉 이곳이었습니다. 좁았지만 괜찮았습니다. 햇빛은 잘 들지 않았지만 참았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지만 버텼습니다. 민준이 항상 걱정했습니다. 엄마, 이사 가자? 내가 보증금 보탤게. 은숙은 매번 거절했습니다. 여기도 충분해. 넌 내 결혼 자금이나 모아. 이제 민준은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숙 앞에는 3억이 놓여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여전히 반지하 방에 있었습니다. 통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쌀은 떨어졌고 전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그 통장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전 통장으로 최소한의 돈만 썼습니다.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은숙 씨, 요즘 밥은 먹고 다녀요? 먹고 다니죠. 얼굴이 너무 야위셨어요. 아들 일로 많이 힘드시죠?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비닐봉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어제 만든 반찬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혼자 사시는데 챙겨야죠. 은숙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것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허리가 쑤셨습니다. 2년 전 다친 허리가 여전히 아팠습니다. 은숙은 파스를 붙이고 누웠습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번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숙이 문을 열자 민준의 대학 친구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야. 어쩐 일이? 그냥 민준이 생각나서 들렀어요. 은숙은 준호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얼룩이 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여기 계속 사실 거예요? 익숙한 곳이라.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머니 걱정 많이 했어요. 은숙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이 집 걱정을.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에 민준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햇빛도 안 드는 곳에서 사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고. 은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안 가신대요. 민준이가 그랬어요.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꼭 어머니 모시고 나가겠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갔잖아요. 은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남긴 거 있죠?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거 쓰세요. 민준이가 원하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 돈 안 쓰고 여기서 계속 고생하시면 민준이가 제일 슬퍼할 거예요. 준호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어머니 편하게 사시는 거 보고 싶어 했어요. 그게 민준이 소원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은숙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민준의 노트도 함께 꺼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가 편하게 살라고 준비한 거야. 은숙은 노트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편하게 살라고. 은숙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햇빛은 하루에 2시간도 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습기가 차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민주는 이런 곳에서 어머니가 사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은숙이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 미안해, 민준아. 은숙은 통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알았어. 이 돈을 쓰지 않고 고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들의 마음을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그릇 몇 개, 사진 앨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남양 집이었습니다.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짐을 싣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창가에 섰습니다. 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은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준아, 여기 좋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제 여기서 살. 은숙은 가방에서 민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거실 선반에 놓았습니다. 엄마 잘할게. 약속할. 은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갈. 편하게 살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숙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이제 은숙은 알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편하게 살라는 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숙은 그 허락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은숙은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치료받으셨어야 했는데요. 이제라도 시작하시죠.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은숙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아들이 바라던 삶을 살기로 했다고. 그것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은숙은 아침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햇살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반지하에 살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제 은숙은 아침마다 햇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슬픔이 은숙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움이 삶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병원 물리치료실이었습니다. 은숙은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오시니까 효과가 있네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훨씬 가벼웠습니다. 예전에는 아플 때마다 참았습니다. 이제는 아프면 병원에 갔습니다. 민준이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마트에서였습니다. 장을 보던 은숙은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은숙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나 봐요. 은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분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보험금 같은 거라도 나왔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왔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아주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은숙은 그 자리에 잠시 섰습니다. 편하게 살라는 말. 예전에는 그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건 아들이 나한테 남겨준 숙제가 아니라 선물이었어요. 은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은숙은 민준의 대학 친구 준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그런데 내일 민준이 친구들이 모이는데 어머니도 오실래요? 은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 물론이죠. 다들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그럼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숙은 민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선반에 놓인 졸업사진이었습니다. 민준아, 내일 내 친구들 만나러 간다. 사진 속 민준은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은숙은 작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안쪽 자리에 준호와 친구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준호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앉아요. 앉아. 은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보다 얼굴이 밝으세요.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어.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준비해 놓은 거 있다고 들었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있어. 덕분에 이사도 하고 병원도 다니고 있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대단한 친구였어요. 자기 일은 하나도 안 챙기면서 어머니만 챙겼잖아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어. 너무 착했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민준이 말 들으려고 해. 준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편하게 살라고 했잖아. 이제 그렇게 살려고. 친구들이 조용히 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가 기뻐할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랬으면 좋겠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란색 통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은숙은 필요한 만큼만 썼습니다. 이사비용, 병원비, 생활비. 통장에는 아직 많은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숙은 통장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왜 통장을 해지하지 않느냐고, 다른 곳에 옮기지 않느냐고. 하지만 은숙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 통장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은숙은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은숙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준의 사진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은숙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요즘 잘 지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보고 아프면 병원에 가.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살고 있어.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많이 보고 싶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바보같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은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알아? 내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지.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가 좀 편하게 살아볼게. 은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내가 준 선물 소중히 쓸게.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밤이 깊었습니다. 은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달빛이 비쳤습니다. 예전에는 천장에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천장이 보였습니다. 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잘 자, 민준아. 은숙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이제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은숙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정은숙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남긴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마음이었습니다. 은숙은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원했던 대로 편하게, 행복하게, 선하게 살았던 한 아들의 선택이 끝내 한 어머니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마음은 숫자가 아닙니다. 편하게 살아라는 한마디에 담긴 진심입니다.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오늘 꼭 안부를 물어보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